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야권 단일화, 안철수와 윤석열 광의 야권 단일화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름이 참 철수, 영이 참 흔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때도 철수야 철수야 나하고 놀자, 영이야 영이야 나하고 놀자,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철수야 영이야 석열아 제명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정말 말들은 번지르르하게 자라는데 그 속에는 전부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이 도사리고 앉아있고,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고는 있지만 국민을 위한 그 생각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수 생각, 석열 생각, 제명 생각, 그리고 영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영의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오후 한 1시 15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우리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좀 바로 세우고 살만한 국가를 만드는 데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상황 설명을 좀 하면, 지금 현재 그 조선일보 TV조선에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2, 13 양일간 전국 유권자 1,01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1%,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이재명 3자 대결일 때는 이재명 씨가 33.2%, 33.2%, 윤석열 씨가 38.6%, 38.6%, 안철수가 8.4%, 심상정 씨가 3.1%, 부동층이 14.7%,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윤석열 씨가 이재명이보다도 이재명이를 이기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에 이제 안철수하고 이재명, 윤석열이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안철수가 됐을 때, 물론 여당은 그대로 이재명 씨고, 그걸 이제 또 보니까 이재명이가 33.9%, 윤석열이가 43.1%, 9.2%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재명과 안철수가 지금 3자 대결에서는 8.4%로 윤석열 씨하고는 거의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양자 대결을 시켰을 때는 이재명 씨가 28.7%, 안철수가 43%, 14.3%, 오히려 지고 있는 안철수가 더 표를 많이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안철수는 여론조사를 하자 어쩌자 하니까 이제 역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통계만 봐도, 이 표본조사 봐도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시발 저는 이 네 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안철수 씨에게는 정체성부터 좀 밝혀줘. 내가 누구라는 것부터 좀 먼저 밝혀줘.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왜 광화문에서 마후라 이리 서로 매어주고 포옹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박원순 씨 또 태어나는데, 그죠? 시장 되는데 1등 공신 하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오세훈 씨 쪽에 했다가 또 오세훈 씨 당선에 1등 공신이 되고, 어느 쪽입니까? 참 어째 그래, 사람이 그래 먹고 살라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고 그러지만은, 참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정치인이 간에부터 쓸개부터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그래서 안철수 씨는 지금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다음 차기를 바라본다면은 통 크게 조건 없이 양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 같으면은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한다. 물론 만나가지고 속에야 뒤에야 어떻게 거리가 있든지 서로 조건 없이 양보한다. 그러면 윤석열 씨도 고맙다. 조건 없이 양보하는 안철수가 너무 고맙다. 이래 놓으면은요,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다. 까막눈 같아도 기억 다 해요. 아니, 그러고 이번에 끝까지 여기 제가 눈치 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안철수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끝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라고 안 됩니다. 통 큰 양보를, 통 큰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차기 대선을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차기 대선을 노려보세요.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 여론 좀 잘 나온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고 김치국부터 너무 마시지 말아요. 샴페인부터 먼저 너무 터뜨리지 말아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죠. 삼국지에. 그죠?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를 하더라도 만나가지고 역시 통 크게 줄 거는 주세요. 줄 거는 주세요. 지금 정권 교체만큼 더 큰 과업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주 분기점 중에 분기점이 지금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여기에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 떨어져 보세요. 당신도 편할 것 같습니까? 적폐청산이니 뭐지 어쩌니. 절대 그러면 안철수 씨도 통 크게 양보하고 윤석열 씨도 삼고초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고 가세요. 정권 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제발 좀. 그리고 이재명 씨, 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이재명 씨 볼 때마다 그 SNS에 떠도는 그 조카 문제, 살인사건 문제, 법인카드 문제, 저거 떠도는 거 한번 보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진실이고 진실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나쁜 것들을 달고 살 수가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부터 하세요. 대통령 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 해봐야 5년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당신들 죽고 나면 전부 지옥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희 생각, 우리 국민들 생각.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꼴 이렇게 망해가는 이 나라, 그 김일성이가 좋다고 주체사상이 좋다고 떠받드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내 자녀들은, 눈에도 아깝지 않을 내일의 내 자녀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 줄 겁니까? 좀 생각 좀 합시다. 우리 생각 좀.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정권 교체, 제일 문제가 저는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양산에요,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하는 분들, 몇몇 분들 만나가 식사를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부정선거 몇 개가 있죠. 전자개표,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 그 다음에 여론조작, 그 다음에 인터넷망을 이용한 중앙에서의 조작. 요 네 가지를 이상하게 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 없이 부정선거만 없으면은 지금 100번 해도 100번 이깁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뀐다면은 그렇게까지 적폐청산을 가지고 4년, 5년 끌고 못 살게 굴었는데 지금 바뀌면은 국민 여론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안 둔다고 봅니다. 또 적폐청산, 이름은 적폐청산이라고 안 붙이겠지만은 또 적폐청산 같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에 이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거든 당신 같으면은 내가 선거에 지면 죽는데, 나이가 오른 것은 죽음인데 가만히 죽음을 맞이할 겁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걸 지금 할 겁니까? 정권 연장에 들어갈 겁니까? 윤석열 씨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야당 관계자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요. 철수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나 이상해요. 전재개표, 지금 감시다 모집하고 뭐저고 하는데, 어저께도 그래서 관계되는 자들 보고. 요즘 전재개표는 어떡합니까? 딱 해가지고, 다락 이렇게 쉬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쳐다보고 알 겁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았다 칩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앙으로, 그죠? 인터넷망을 이용해가지고 중앙 집계실로 중앙으로 딱 보내질 거죠. 거기에 최종 발표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기술자가, 정말 잘하는 기술자가, 조작 잘하는 기술자가 앉아가지고 탁가닥 손끝을 까딱까딱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그거에도, 드루킹에도 완전히 당했죠. 그죠? 벌써 한 4, 5년 전인 얘기입니다. 요즘 기술이 어지러울 정도로 속도가 빨리 발전되고 있는데 5년 전보다는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인터넷망에서 중앙에서 조작하는 거는 국내에서 안 합니다. 내 같으면 문재인 같으면 중국 안 해요. 그래도 북한은 좀 하기가 못해요. 그죠? 그쪽하고 그래가지고는. 소련보다도 중국, 얼마나 지금 중국하고 친하고, 중국한테는 당신들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중국몽하고 같이 간다고 얼마나 알랑방구 끼고 있어요. 중국 10몇억 인구 중에서 인터넷 조작을 제일 잘하는 한 사람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A라 칩시다. A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것도 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요런 거 좀 조작 좀 해달라. 응? 그러면은 1,000억 줄게. 1조 원 줄게. 여러분이 볼 때는 1,000억, 1조, 몇 조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대통령 되면 그거는 푼 돈이에요. 자기 돈입니까? 전부 국민 세금 가지고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러면 A라는 이 사람은 중국 놈들은, 특히 중국 놈들은 돈 좋아하죠. 돈이라고 하면 뺑가는 놈들이에요. 옛날 그래서 비단 장사 왕서방 안 합니까? 그죠? 돈이랑 뺑가는 놈들이에요. 이것들 보고 최고의 인터넷 조작을 잘하는 그럼 딱 잡아가지고 A라는 사람 보고, 야, 1,000억 원 줄게. 아니면 1조 원 줄게. 좀 해달라. 그리고 입 닦아라. 죽을 때까지 입 좀 닦아라.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으면은, 내가 그런 기술이 있고, 지금 4, 5년 전 드루킹 사건 때 비교가 안 되는 4,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실력이 있으면은 1,000억 준다 그러면, 1조 원 준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술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돈이 최고의 민족인데. 돈이라면 미치는 민족이 중국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기술자가 최고의 기술자라면 딱 받아가지고, 야, 1,000억 줄게. 1조 원 줄게. 먹고 내려져라. 그 당시 죽을 때까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데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 지방선거 때서 사전투표 때문에 완전히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까지, 물론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하지 말아라, 뭐 투표 용지를 말아가지고 뭐 접어가지고 해라.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작도 보세요.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10% 안팎으로 선거 때까지, 발표 못할 그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10% 안팎으로. 그래 놓고는 선거에 들어가가지고는 요것 가지고 조작, 이것 가지고 조작, 이것 가지고 조작, 결정적인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이걸 어떻게 할 거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뭐 그냥 뭐 진짜 답답해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참 답답하다 당신들. 응? 나는 윤석열하고만 통하니까 모르지만 통하는 당신들하고 통할 것 아니까 좀 얘기해라. 어? 그 내 목사님들 보고도 잘 통하는 사람 보고 정광훈 목사보다 얘기를 해라. 왜 이러고 있느냐? 뭐 옛날에 뭐 고무신 주고 봉투 넣어주는 그런 시절에 쌍팔년도에 뭐 부정선거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거가 안 좋다고 해서 불란섭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며칠이 걸려 수개표 하지 않습니까?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만든 회사 사장도 인터넷 보니까는 뭐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구급 없어. 그래도 이길 거라고. 이쪽은 이길 거라고 하지만 저쪽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참. 그래서 이런 역사들은 그죠? 요것만 보면은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라고요? 종말의 징조다.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났던 그 사람도 성경에 그런 것도 있나 이러더라. 있고 말고요. 우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왜 그렇습니까? 즉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종교와 세상을 전부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종말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럼 막 일종의 그런 막 우리 세상 같은 왕이라 칩시다. 왕이 70억, 80억이라 되는 이 인구를 완전히 딱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트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컨트롤 되어 가는 즉 그리스도가 인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꽉 장악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이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알고 보면은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뭐 어쩌고 머리 다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석가모니 손바닥에 손오공이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이라 받고 있어요. 이래가 대통령 되면 뭐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인터넷 되고 빅테크가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게 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금 자꾸 그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꾸 되어 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던 레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는 너가 해라. 개표는 우리가 한다. 그 말은 뭡니까? 너 맘대로 선거해봐라. 우리가 개표할 때 조작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참 안 답답합니까? 철수 씨, 서결 씨, 또 여기는 그렇다 칩시다. 영희 씨. 참 안 답답합니까? 정말 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통령 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부터도 뭐 생각이 그냥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는 수준이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삶도 그렇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인간 정말 방법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또 이러면은 뭐 정치가가 되고 아니에요. 정치인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정치적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말살이 되느냐, 진리가 바로 서느냐, 진리가 없어져 버리느냐 하는 일인데 어째서 관심을 안 가질 겁니까? 예? 어째서 관심 안 가져요? 왜 12제자는 그럼 로마 황제에게 대항해가 다 순교당합니까? 참 목사들부터 이러지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진리가 바로 서느냐, 공산 치하로 넘어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철수시 제발 생각 좀 바로 해주세요. 바로 판단력 좀 내려주세요. 제발 좀 바로 좀 내려주세요. 당신은 젊으니까 다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들이 정말 그래 철수가 그래도 참 대단하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결씨 아이고 좀 너무 김치국부터 마치지 마세요. 당신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yar랑거리는 인간들, 선거 참모라는 인간들 그렇게 만만한 줄 압니까? 지금 때가. 좀 이분은 또 그렇다 칩시다. 우리하고는 결이 다르니까. 우리 영희씨들, 사랑하는 영희씨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요. 정신 좀 차립시다. 근데 또 웃기는 게, 뭐 유튜브 한다는 그래도 이름께라는데 누군가는 말하나요? 누구께? 그렇다 유명한 분들이 뭐로 꼬라지 보기 싫어서 선거를 안 한다고? 3월 9일날 기권한다고? 참, 정신 빠진 인간들. 선거라는 것은 어차피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선거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해가 심판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완전 무결하게 결정이 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권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최악은 피하고, 그래도 악하기는 악하지만 그래도 저놈보다는 이놈이 낫구나 생각되는 이놈에게 표 던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 대한민국을 정말 바르게 좀 세웁시다. 영희씨 생각 좀 잘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